직장이나 모임에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죠. 그 사람만 마주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혀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매번 끌려다니기만 해서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 하나만 알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 불편했던 사람을 내 든든한 조력자로 만드는 놀라운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거나 아예 피해 다니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인지부조화라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적대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을 비난하던 정적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희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부탁을 들어준 상대방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사실에 뇌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하죠. 내가 도와준 걸 보니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주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요. 혹은 이 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같은 아주 가벼운 부탁들 말입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질문도 좋습니다. 대리님은 이 분야를 잘 아시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를 자극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1분 내외로 끝날 수 있는 부탁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미러링입니다. 상대방의 제스처나 말투를 미세하게 따라하는 기법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친밀감을 느낍니다. 동질감이 형성되면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물을 마시면 잠시 후 나도 물을 마시는 식이죠.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 부르기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분 좋은 소리는 자신의 이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대신 철수씨 안녕하세요라고 이름을 넣어 말해보세요. 대화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을 알아볼까요?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는 먼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군요.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공격성을 80% 이상 줄여줍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I 메시지 화법입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내 기분이 이렇다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조금 당황스럽네라고 바꿔 말하는 것이죠.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나의 상태를 전달하면 상대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침묵의 활용입니다. 질문을 던진 뒤 잠시 기다려보세요. 3초의 침묵이 주는 힘은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공백을 메우고 싶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더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의 구체화입니다. 그냥 잘하시네요 보다는 이번 보고서의 도표 정리가 정말 깔끔하네요 라고 말하세요. 디테일한 칭찬은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관찰로 느껴져 신뢰도를 높입니다. 일곱 번째는 실수 인정하기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가끔 실수하는 사람에게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솔직하게 드러내면 상대방도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후광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를 대화에 포함하세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 기술은 경청의 시각화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같은 리액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내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존중으로 다가갑니다.
10번째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단답형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던져 상대가 이야기를 주도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같은 질문은 상대의 중요성을 높여줍니다. 11번째는 사소한 정보 기억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아지는 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작은 것을 기억해주는 태도는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12번째는 신체 언어의 개방성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손바닥을 보이세요. 열린 자세는 정직함과 수용성을 상징하여 상대의 무의식적 불안을 해소합니다. 13번째는 유머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깎아내리는 유머가 아닌 자기 비하 유머가 관계 개선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유머는 상대방이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14번째는 긍정적인 라벨링입니다. 당신은 참 배려심이 깊으시네요 라고 먼저 정의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타인이 부여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려 노력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15번째는 부탁의 거절 기술입니다. 못해요라고 단칼에 자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세요. 지금은 바쁘지만 내일 오후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16번째는 감사의 선제 공격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세요. 도와주실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는 그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워집니다. 17번째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한번 내 편으로 만든 뒤에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8번째는 공감적 경청을 넘어선 요약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죠 라고 확인하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19번째는 감정의 전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밝게 웃으면 상대도 밝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20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기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상대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진심입니다. 진심이 없는 기술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심의 기술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조금씩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